그러면은 이제 커리어와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후배들에게 하는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MS에 이제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입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좀 네, 팁을 주신다면 두 번이나 붙으신 분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인터뷰를 볼 때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인터뷰어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본인이 어떤 일을 그 전에 했느냐를 설명을 할 때 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수록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뭘 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래서 임팩이 뭐였는지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답변을 하시면은 면접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선호하신다. 네. 혹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MS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맨날 그 그로스 마인셋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뭔가 했는데 이게 그로트 마인셋의 반대말이 픽스드 마인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아는데 그 안 돼. 이런 거를 지양하고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마인셋을 갖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해서 잘해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이런 그로트 마인셋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를 보여주시면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네. 얻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면접 당시 좀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가장 자신 있게 어필했던 자신의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요? 좀 웃기긴 한데 이번에 재입사를 할 때 네. 이제 역시 예상한 거랑 똑같이 영업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라고 하지, 교과서적으로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도 고객들을 만날 기회가 이러저러하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많이 도왔고 하기 때문에 고객 대응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양념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고객들이 다 좋아한다고. 약간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 그 지사장님한테. 네네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고객분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고객분들에게 호감이 되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하니까 되게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잘 어필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제 입사 후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꼈던 어떤 태도나 역량이 좀 있을까요? 근데 약간 그로트 마인셋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동료들을 봤을 때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생각을 했을 때 안 될 것 같더라도 진짜 그게 안 되는 게 맞는지, 혹시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닐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안 된다고 그냥 그 선을 긋는 거는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협업이 좀 되잖아요.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네. 뭘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혹시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내 뇌를 맞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네. 나의 뇌를 일깨우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꼭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으세요? 뭐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긴 한데요. 저는 운동부 주장을 꼭 해보고 싶어요. 운동부 주장이요? 네.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부 매니저 활동을 했었는데 오. 이제 그냥 슬렁슬렁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모든 타이틀은 이제 뭐 동아리 회장이나 이런 거는 사회에 나와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동호회 회장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부 주장은 학교 다닐 때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찾아서 그 운동부의 주장이 되고 싶어요. 뭔가 만화의 주인공에 나올 것 같은 네. 뭔가 운동부 주장 있잖아요. 제가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운동부 주장을 해보고 싶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커리어 초반에 나를 잃지 않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어떤 방법이나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혹시 자신만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기 비슷한 거를 저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이따금씩만 쓰긴 하는데 그 사회초년생 때는 치이는 일이 많잖아요. 뭐 매니저한테 치일 수도 있고 뭐 좀 나이 많고 경력 많으신 분들한테 치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두 줄씩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러이러이러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몇 년 뒤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정도의 경력이 되어갖고 이제 보니까 하마터면 제가 그렇게 할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때는 당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게 저도 이제 경력이 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들처럼 아마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초년생 때 적어놨던 거를 다시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거울로 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씩 이제 써보시고 그걸 이제 거울 삼아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회초년생 때 한번 되게 많이 좀 치인 적이 있었어요. 초년생도 아니에요. 조금 몇 년 지났을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있는 회사와 제가 하고 있는 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좀 우울해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우울해하는 성향이 아닌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그 우울해하기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해결될 문제인 거를 거기서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지친다 했을 때는 그냥 좀 벗어나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휴가를 길게 가든 아니면은 뭐 혹시 옆 팀에 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원을 해보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리프레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리두기를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하거든요. 네. 일에서 조금 거리를 둔다든지 어떤 무언가로부터 그거랑 좀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또 막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앞서 질문 주신 것 때문에 계속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을 잃지 말고 일을 재밌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이제 색깔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just do it 그냥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에게도 지금 그 말씀해주신 게 와닿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은비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어가 떠오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매일 즐겁게? 단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매일 즐겁게 라고 매일 하고 싶어요. 즐겁게. 네. 왜냐면은 저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언제 뭐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에서 장기하가 쓴 책이었나? 그 좋은 기분만큼 중요한 건 없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기분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맞아요. 즐겁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매일 즐겁게 여러분 웃으세요. 네, 우리 전에 대화 나누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왜 묘지에 쓰고 싶은 말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웃다 죽었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묘비에 웃다 죽었다라고 본인은 쓰고 싶다고 얘기를 전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엔딩으로 삼아서 우리 오늘도 즐겁게 한번 크게 웃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올리비아 팟캐스트는 디지털과 일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